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이형 구간 피하기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한 10월 달에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형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형 구간에 처했을 때는 일단은 가능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갖고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험과분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DMI 지표를 갖고 하는 방법을 갖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DMI 지표를 이용해서 DI-가 DI 플러스와 ADS선 동시에 위에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위험 구간이다. 또 하나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동시 아래에 있을 때 그 위험 구간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위험 구간을 제가 여기 DMI 지표예요. 제가 이형 구간을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이게 다 이형 구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캔들 갖고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 판단하는데 제가 이형 구간을 찍어놓으면 여기 또 이형 구간이고 여기에도 이형 구간이었습니다. 이형 구간에서는 주가를 기본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수 공식과 매도 공식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이제 등급을 갖고 산정하는 매수 신호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수 신호로 7가지를 갖고 정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매수 7 아무거나 하나 속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2등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인더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말 그대로 인버스를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위험 구간은 피해서 나와야 됩니다. 아까 위험 구간이라는 것은 DI-가 DI 플러스와 ADX선 동시에 위에 있거나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아래에 있을 때를 갖고 이용 구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수 1도 비이용 구간, 매수 2도 비이용 구간, 매수 3도 비이용 구간, 매수 4도 비이용 구간, 매수 5도 비이용 구간, 매수 6도 비이용 구간, 매수 7도 비이용 구간. 7가지 매수 신호 중에 이용금에 속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갖고 모든 기본 공식화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갖고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먼저 차트의 설정부터 정확히 하고 난 후에 본격적인 이용 구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앞에 차트의 설정 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봉에 대해서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등 5가지 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5이평선은 검정색 선이 굵기가 2, 22평선은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3, 62평선은 녹색 선으로 굵기가 5, 122평선은 파란색 점선으로 굵기가 1, 242평선은 자주색 선으로 굵기가 7을 갖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또 설정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는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갖고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환선은 연색 선으로 굵기가 4, 기준선은 노란색 선으로 굵기가 5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는 DMI 지표, 오늘 이 D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DMI 지표와 MACD 오실레이터 스토키스 슬로우 퍼센트 K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먼저 DMI 지표 설정 방법입니다. DMI 지표는 뭐 세 가지 선이 있죠. 먼저 DI 플러스는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2, DI 마이너스는 파란색 선으로 굵기가 2, ADX 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갖고 설정하면 이와 같이 설정이 완료되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기존에 설정이 있는 대로 그대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퍼센트 K 20-10은 스토 1은 20, 스토 2는 10, 스토 3은 빈칸으로 놔두고 라인 설정을 슬로우 퍼센트 K 20-10을 클릭을 하고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험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DMI 지표를 갖고 굉장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DMI 지표에 대해서는 글로벌 ETF TV에서 한번 앞에 상세한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이 DMI 지표를 갖고 제가 한 1년 전에 했는데 제가 참 영광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 뭐 일일 평균 한 300명 정도 보는 조그만 영상인데 제가 무려 신기록을 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DMI 지표입니다. 이게 무려 얼마를 찍었나 이러면 15,000회를 찍었어요. 제가 영상이 아주 1만 개를 넘어가는 이 영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봤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ETF 홈페이지에서 DMI 지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영상을 만드는 걸 있으니까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이 이렇게 1.5만 회까지 된 원인을 갖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기껏해야 한 300명 정도 보다가 한 5, 6개월 지나고 나니 갑자기 영상이 확 떴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이 영상을 띄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이럴 때 제가 이 검색을 보니까 한국경제TV에 박문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DMI 지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분을 검색하다가 제 영상이 걸려갖고 아주 원래 맛집 옆에 가면 굉장히 뭐 덩달아 이렇게 손님을 얻는 이런 것처럼 이 영상이 하여튼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영상을 올리자마자 한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린 후에 5, 6개월 후에 박문환 전문가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만 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잘 보시면 DMI 지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중에 핵심 부분만 간략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DMI 지표는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지표입니다. 이 빨간 선 있죠. 이걸 DI 플러스라고 하죠. 요거는 매수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I 마이너스가 파란 선은 매도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DX는 추세의 강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요 ADX 선이란 것은 지금 여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을 때는 이 상승의 어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이때도 ADX가 올라갑니다. ADX는 어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지 이게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거꾸로 되면 소위 말하면 DI 마이너스가 위에 있으면서 DI 플러스가 아래에 있으면서 ADX 선에 올라갈 때는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상승의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ADX 선을 갖고 보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DX는 상대방의 약세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건 DMI 상승일 경우에 DI 플러스가 상승을 하겠지만 이거보다도
DI 마이너스가 하락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그 상대편을 우리가 손자병법에 그 적군이 약해지는 것을 그 소위 어, 우리가 강할 때도 이길 수 있지만 적군의 그 군세가 약할 때 우리가 또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DI 플러스 상승보다 DI 마이너스 하락이 더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DMI 하락,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뭐 DI 마이너스가 상승을 하겠지만 이거보다도 상대편인 DI 플러스 하락이 또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ADX는 그 추세의 강도만 나타내지 어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상승 추세가 강화될 때도 ADX가 오르고 또 하락 추세가 강화될 때도 ADX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ADX가 상승하면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화됐다. 반대로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ADX가 상승하면 하락 추세가 강화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ADX를 이용해서 한번 위험 구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와 ADX 선에 동시에 있을 때가 이 위험 구간입니다. 이걸 갖고 한번 차트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한번 위험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DI 마이너스가 파란색 선이죠. 그다음 ADX 선은 검정색 선이고 그 DI 플러스는 빨간색 선입니다.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와 ADX 선 동시에 위에 있는 구간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네요. 이 전체가 그 위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위험 구간에서는 일단은 주식 매수나 또는 레버리지 ETF 이런 것을 갖고 기본적으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험 구간은 인버스를 갖고 베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ETF는 절대 매수를 피해야 되는 위험 구간 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DMI 지표를 위해서 간단하게 위험 구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 구간을 체크하는 방법은 그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선으로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동시 아래에 있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중간선이 뭐냐 하면 중간선이라는 것은 일봉에서 전환선, 기준선, 21선 중 중간에 있는 선이 중간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5일선과 중간선 동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위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갖고 볼까요? 여기에서 위험 구간을 봐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위험 구간은 바로 여기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 검정색 선이 5일선이죠. 그리고 중간색 선을 갖고 제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중간선은 연두색 전환선, 그 노란색 기준선, 빨간색 21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죠. 기준이 되는 선을 갖고 한번 기준선을 갖고 제가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기준선이 중간선이 되겠네요. 계속 기준선이 중간선이다가 여기서는 21선이 중간선입니다. 이거와 5일선의 동시 아래인 이 지점 여기가 그 이동평균선과 그 5일선과 그 중간선 동시 아래죠. 여기도 그
요 5일선 검정선과 요 중간선 동시에 아래인 이 선은 일단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겁니다. 이걸 갖고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XL 일봉 차트입니다. 2020년 10월달 와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폭락했죠. 이게 딱 보니 알겠네요. 위험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제가 위험 구간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선을 갖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SPXL의 위험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 DI-가 여기 DI 플러스와 ADX는 동시에 위에 있는 이때부터 이미 이용 구간이었습니다. 이용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속임수 상승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이용 구간에 주가가 들어서면 일단은 매도하고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위험 구간을 갖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위험 기업이 탈출이 되려면 여기 DMI 이 지표가 DI-가 ADX선 아래로 떨어져야지 위험 구간 탈출이 되겠죠. and 여기 5일선과 중간선 이 둘 중에 하나 윗선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위험 구간이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캔들로 봐서도 이거는 아까 이것도 DMI 지표로 DI-가 이렇게 봐도 이쪽이 위험 구간인데 굳이 요 캔들로만 체크를 해도 요럴 때는 캔들이 모두 5일선도 아래고 요 중간선에도 아래죠. 이렇게 체크를 해도 여기도 위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절대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주가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위험 구간 피하기라는 오늘 주제를 갖고 했다면 아마 이때쯤 다 매도하고 이 이후의 폭락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갖고 이렇게 보기가 그렇죠. 한번 FNGU를 갖고 한번 이용 기간을 가보겠습니다. FNGU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용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NGU 이용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DI-가 DI 플러스와 ADX선 동시 위에 있는 요 구간이 이용 구간이었습니다. 요걸 차트에 보면 이날부터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날부터 FNG를 갖고 있으면 다 때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럴 때가 소위 속임수 상승이었습니다. 이용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속임수 상승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는 이런 이용 구간을 체크를 안 해갖고 이게 매수 신호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속임수 상승에 걸려갖고 손절빈을 치는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용 구간을 갖고 매수 신호에 반드시 필수 요건에서 이용 구간에 속하면 무조건 1등급하고 2등급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 DI-가 ADX선과 DI-8선 모두 있는 이용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로 봐도 요럴 때는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동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 봐도 이때가 또 이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무 쪽이나 한쪽에 속하기만 하면 이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국 증시에 가서 한번 코스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용 구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거의 9월하고 10월 양도세 대주주 3억 원 이 이슈 때문에 코스닥이 폭락을 했죠. 근데 코스닥이 상당히 이용 구간이었다는 것을 갖고
이거 쉽게 아까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2020년도 9월하고 10월에 많이 폭락을 했죠. 양도세 그 3억원 부과 이슈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고도 이 코스닥이 폭락을 한다는 것을 이미 9월 이 중순이죠. 이때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죠. 요 한번 DMI 지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 DI 마이너스 파란 선이 빨간 선과 ADX선 동시 위에 있는 기간이 요 기간이죠. 이 주가가 모두 위험 구간에 속했습니다. 위험 구간에서 이 주가가 일시로 상승하죠. 이거 속임수 상승입니다. 그 이후에 또 폭락을 했죠. 요 기간은 DI 마이너스선이 ADX선과 그 DI 플러스 동시 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중 아래선 그 아래에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그 5일선과 중간선 아래에 있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 구간입니다. 하여튼 이 위험 구간을 갖고 일단은 피해서 했다면 이 코스닥을 아마 이때부터 매도를 하고 거의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중간에 매수를 했다 해도 또 이 연관은 들어가자마자 매도를 했으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설마 샀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아마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국 증시에 가서 정말 많이 폭락한 그 2020년 10월 달에 대폭락을 하는 유로스탁스 50을 한번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로스탁스 50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용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DI 마이너스 파란색 선이 빨간색인 DI 플러스와 ADX선 동시에 위에 있는 요 구간 주가로 따지면 이날부터가 벌써 이렇게 이용 구간에 속하겠습니다. 이미 이용 구간에 속했을 때 주식을 다 때려버렸으면 뭐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대폭락을 갖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그 DI 마이너스가 ADX선과 DI 플러스 동시에 위죠. 여기도 이용 구간이죠. 이 이용 구간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용 구간은 피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큰 낭패를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재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유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이용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유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용 구간이 있었겠네요. 여기가 이 기간 동안에 DI 마이너스 파란색 선이 빨간색과 ADX선 동시 위인 이 기간 이 전체가 이용 구간이었네요. 그래서 원유는 가능한 레버리지 ETF는 사지 않고 인버스 ETF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원유가 많이 폭락을 했죠. 이게 왜 일어나면 이용 구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유는 앞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DI-가 DI 플러스와 ADX선 동시에 위는 앞에서도 이용 구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목에서 이용 구간 차트를 갖고 봤는데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회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이용 구간 피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실전 차트를 통해서 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이용 구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DMI 지표를 이용해서 이용 구간을 체크하는 것은 DI-가 그 DI 플러스와 ADX선 동시에 위에 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서 파란색 DI-가 빨간색 DI 플러스와 검정색 선인 DI 플러스보다 동시에 위는 요 구간이 아주 요까지가 되겠네요. 요까지가 그 이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용 구간의 체크 방법은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동시에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이 중간선이란 것은 전환선, 기준선, 21선 그 중간에 있는 선이죠. 하여튼 주가가 5일선과
중간선 동시에 아래에 있을 때도 이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이용 구간 피하기, 이 매매 기법이 굉장히 우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위험 구간 피해라, 이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보면 위험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갖고 그 베팅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위험 구간 피하기, 이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여 꼭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